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김수진입니다. 오늘 통신서비스 산업 2023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요. 통신 3사의 그동안의 주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5G가 런칭된 지 5년 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무선사업부, 통신산업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사업부의 매출 그로스가 추가적인 고성장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G 산업부터 다시 보시면 이제 통신 3사가 2019년 4월 달에 5G를 런칭을 해서 2023년이 된 현재 5년 차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G 가입자 수는 3천만 명을 돌파해서 전체 침투율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5G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는 우리 알뜰폰이라고 하는 MVNO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많이 유치를 하면서 통신 3사의 유저 자체가 좀 양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궁극적으로 통신 서비스 산업을 추천을 드릴 건데 일단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서비스 산업 추천드리는 이유 그리고 탑픽을 SK텔레콤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G가 이제 성숙기에 진입한 와중에 올해 한 해 올해 지금 상반기 동안 통신 3사를 많이 괴롭혔던 내용은 바로 이 규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신 서비스, 우리 통신비라는 게 물가 안정 대책 중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 통신 3사가 우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이라는 TF가 구성이 되면서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테마들로 통신시장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중간요금제를 통한 가격 인하 압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인하를 위해서 중간요금제라는 걸 작년 8월에도 출시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3월, 4월 달에 출시를 하면서 5월, 6월, 7월 이렇게 점진적으로 중간요금제가 통신사들의 매출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출시한 중간요금제의 특징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20종 이상의 요금제가 등장했다는 점인데요. 특징적으로 시니어 요금제, 청년 요금제라는 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신비가 더 싼 요금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능동적으로 전환하는 수요는 대부분 청년 아니면 시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막 회사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은 막 통신비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크게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시니어와 청년 요금제를 출시했기 때문에 저는 ARPU 감소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탑라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요거인데요. 제사 이동통신사가 등장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예요. 하나는 알뜰폰 사업자라고 하죠. 요즘 알뜰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MVNO망을 쓰는 알뜰폰 사업자가 제사 이동통신사로 진출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게 알뜰폰 사업자 중에 제사 이통사로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커머스 플랫폼 기업, 그래서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또 은행 같은 기업, 은행 같은 곳, 뭐 KB 같은 토스 이런 데가 이제 알뜰폰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이런 곳들은 사실은 알뜰폰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요인이 자신들의 기존 비즈니스를 더 확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플랫폼 유저들 락인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알뜰폰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데이터를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통신 사업에 진출을 한 것이지 굳이 제사 이통사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알뜰폰의 사업자가 제사 이통사가 된 케이스로 일본의 라쿠텐 사례를 많이 드는데 지금 라쿠텐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아무래도 통신 산업이라는 게 워낙 기반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중대역 이상의 5G 관련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제사 이통사로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이제 28GHz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28GHz 같은 경우가 이제 5G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파수 대역이 지금 현재 저희 통신 3사를 비롯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 3.5에서 3.7GHz 저대역 주파수거든요. 근데 이제 5G라는 것의 어떤 근본적인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려면 28GHz 이상의 중대역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이상이거나요. 근데 이제 지금 통신 3사가 지난 5월을 끝으로 모두 28GHz 라이선스를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이유는 28GHz가 주파수 연결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되게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같은 일반 컨슈머용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3사가 이 28GHz 주파수를 받았었다가 모두 다 반납을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인 어떤 신사업들, 우주산업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UAM 같은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중대역 주파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는 이 비즈니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줄 만한 사업자를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GHz를 비롯한 중대역 주파수를 커버해줄 경우 어떤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쯤에 한화가 기관통신 사업자로 신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 28GHz를 비롯한 중대역 주파수를 사용했을 때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이통사와 이 위성통신 이야기를 여기서 추가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28GHz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위성통신 그리고 우리가 6G라고 부르는 이 산업과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스타링크가 4분기부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위성통신과 곧 중대역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를 연결하는 비즈니스가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할 건데 이걸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현재 위성통신 관련 사업자가 이제 뭐 SK텔레콤과 KT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화가 이제 이쪽에 발을 들이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의 기간통신 사업자 신청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B2C가 아니라 B2B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B2B 영역에서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사 이통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 결정은 6월 중에 결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많고 5G 성숙기에 진입을 하면서 탑라인 성장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통신사를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5G가 성숙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통신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주목이 되는 것이 마케팅비와 감가상각비가 축소됐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수익성이 올라가서 마진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올라갔고 이게 결국은 배당 확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T, KT, LGU 플러스의 배당금 및 배당 수익률을 보면 SK텔레콤은 현재 6% 후반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KT와 LGU 플러스도 5% 후반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제가 이제 탑픽으로 SK텔레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올해부터 배당을 시작을 하는데 올해만 1,500억 원 이상의 규모, 1,500억 원 이상 규모로 배당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금까지 합하면 1,700억 원 규모의 자원이 마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 하반기 중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추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K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새 CEO가 7월 말경에 선임이 될 걸로 지금
타임라인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KT는 이제 CEO 선임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다 보니 관망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KT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 이후에 자사주 소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소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EO 선임 이후에 8월, 9월, 10월 경 되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환원 정책, 통신사에게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제 통신사의 알파는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바로 IDC와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IDC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산업이 바로 이 통신사예요. 그래서 지금 생성 AI, 우리 챗 GPT를 비롯해서 최근에 AI가 연초부터 어마어마하게 산업계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GPU잖아요. 그럼 그 GPU가 구동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통신 3사이기 때문에 전체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 3사의 이 클라우드 IDC 사업부 고성장을 예상을 하는 바이고요. 현재 이제 전체 통신사에서 비통신 사업부 같은 경우가 각 3사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IDC 클라우드 사업부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은 거의 5%에 이제 육박을 하는 상황이고, KT는 2%에서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비중은 작지만 성장률 자체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성장률이 나오는 사업부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도 이제 통신사에서 IDC 클라우드 사업부가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통신산업에 대한 하반기 전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